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IIR 필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FIR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디지털 필터에는 FIR과 IIR 필터,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필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IIR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IR 필터의 개요입니다. 자, IIR 필터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이 IIR이란 용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 IIR은요, 그 Infinite Impulse Response의 약자를 딴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무한한 임펄스 응답을 갖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필터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한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IIR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보면 X축이 시간축입니다. 자, 임펄스를 이렇게 0이라는 시간에서 임펄스를 하나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출력이 무한히 계속됩니다. 물론 이 그래프에서는 0에서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이 그래프를 찍어보면 계속해서 무한대까지 아주 작은 값이지만 어떤 값이 나오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IR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죠. 자, 반면에 지난번에 배운 이 FIR 필터 같은 경우는 임펄스 응답이 유한합니다. 자, 여기가 시간 0에 해당되는 지점이고요. 여기서 임펄스를 하나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 뒤쪽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FIR은 그 유한한 임펄스 응답을 가진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그 시스템은 FIR과 IIR은 임펄스 응답이 유한하냐 무한하냐로 가장 큰 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선택할 때는 그런 특징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IR 필터는 무한하게 임펄스 응답이 지속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피드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드백 구조. 자, 그럼 이 피드백 구조란 게 무엇일까요? 이 피드백 구조는 그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란 말 자체가요. 말 자체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이제 되먹임 또는 뭐 환류, 괴한 이런 뜻인데요. 이제 환류나 괴한 같은 것은 이제 한자를 그대로 이제 한글로 풀어 쓴 것이고, 뭐 되먹임 이건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되먹임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면 다시 먹인다. 예, 한번 이렇게 나갔던 걸 다시 입력으로 먹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피드백 구조라는 것은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연결된 그런 구조를 우리가 피드백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P라고 표현된 것이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출력 나온 쪽에서 뭔가 하나 선이 빠져나와서 이게 다시 뺑 돌아서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나왔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시스템을 우리가 피드백 구조를 가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피드백 구조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시스템이 피드백 구조일 때 장점은 첫 번째로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둔감하게 합니다. 자, 외부 환경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뭐 전자 그런 회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시스템 이제 전자 회로라든가 뭐 디지털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온도에 따라서 그 특성이 미묘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특히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게 디지털보다 좀 더 심한데요.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그런 그 특성이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드백 구조를 갖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비선형 왜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특성 시스템 자체가 비선형 왜곡인데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 비선형 왜곡을 선형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에 의한 효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죠. 그럼 당연히 모든 시스템은 다 이 피드백 구조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피드백 구조를 했을 때 단점은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구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을 설계한 후에 이 불안정하게 될지 안 될지를 체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피드백 구조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IIR 필터가 피드백 구조를 가졌다고 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피드백 구조를 가지는지 조금 자세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뒤에 다시 나올 건데요. 뭐 지금 굳이 다 이해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XN이 이게 입력이에요. 그리고 YN은 출력입니다. 자,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 방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에서부터 살펴보죠. 자, 화살표가 출력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력 방향으로 출력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입력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잘 보면은 이렇게 다 화살표가 전부 출력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출력으로 나가는 건데 자, 여기 Y쪽에 거의 다 온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기 화살표가 이쪽은 출력인데요. 출력으로 나간 곳에서 가지치기가 돼서 이렇게 밑으로 하나 내려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걔를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가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지금 출력으로 나간 게 다시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이게 다시 또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한 번 나갔던 출력이 살짝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번 나갔던 출력은 이렇게 되돌아와서 다시 다음번 출력 나갈 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그 피드백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IIR 필터가 갖는 내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IIR 필터는 무한한 임펄스 응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IIR 필터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FIR 필터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알아보죠.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은 FIR보다 더 적은 숫자의 소자를 사용해서 동일한 특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 뭐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목표로 한 어떤 특성, 우리가 뭐 컷오프가 몇 헤르츠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천이 대역이 얼마 정도 기울기로 돼야 되고 뭐 이런 그런 특성들 있죠. 그런 특성을 만족시킬 때 FIR보다 더 적은 소자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필터하고 연관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아날로그 필터를 쓰고 있었다면 그 설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은 피드백 구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라 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한 단어 길이 효과, 이 finite word length effect라고 하는데요. 자, 요건 이제 그 뭐냐면요. 우리가 필터를 설계하면 필터의 개수,
뭐 A라고 하면 이게 뭐 0.127 이렇게 해서 쭉 무한대까지 어떤 계산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필터 개수가. 근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그대로 구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한대의 숫자를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생각해 보면은 뭐 플로트형, 뭐 롱형, 뭐 시어너 같은 이나 뭐 다른 에서 그렇죠. 그럼 이게 뭐 32비트나 64비트나 이런 곳에 어떤 숫자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까지 지속되는 숫자지만 어느 부분에선간 잘라서 127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뒷부분은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삭제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 유한 단어 길이 효과, Finite Word Length Eff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효과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건데, 그걸 이제 근사적으로 이걸 하게 됐으니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은데, 불행히도 이 IIR 필터는 FIR보다 그 영향이 그 구조상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Finite Word Length Effect의 영향이 FIR보다 크다. 이게 또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단점이 이 선형 위상 특성을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뭐 힘들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IIR 필터의 장단점을 우리가 FIR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화면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FIR을 써야 되냐 IIR을 써야 되냐라는 게 뭔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는지요? 자, 먼저 장점 부분에서 이 적은 소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부품 수를 작게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했을 때는 더 식이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그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작은 필터가 필요할 때 또는 연산을 조금 하는 필터가 필요할 때는 IIR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FIR을 써야 되는 또 경우가 있죠. 이 선형위상 특성, 요건 FIR에서만 우리가 거의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형위상 특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FIR로 가야 돼요. 여기 피드백 구조로 인한 불안정성이나 유한 단어 길이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IR 필터를 설계해서 사용할 때는요, 이런 건 뭐 완벽히는 안 되지만 보완 가능한데 결정적으로 선형 이상 특성이라는 것은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FIR로 가야 되고요. 또는 내가 선형 이상 특성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그렇다면 굳이 많은 소자를 사용하고 또는 많은 연산량을 쓰는 FIR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나는 적은 소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IIR로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장단점을 두 가지 필터의 장단점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IIR 필터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지금부터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터를 설계를 할 때는요, 항상 이 차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차분 방정식에서 어떤 부분을 설계를 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살펴보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의 첫 부분, 이 YN이라고 되어 있죠. 이 YN은 이 시스템의 현재 출력입니다. 자, 우리가 저 YN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나오게 필터의 내부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식을 보면 A1 YN-1, A1 YN, A2 AN- 하고 AN의 YN-N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면
y의 과거값들입니다. y의 n-1이라든가 뭐 y n-2 뭐 하나 더 적으면 여기 a2 y의 뭐 n-2 뭐 이런 항들이 있겠죠. 이런 거 y의 과거값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나갔던 출력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항으로 와서 여기 xn에 b0가 곱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들어오는 시스템의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항 b0x n-1부터 n-m까지는 과거에 들어왔던 입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으로 미뤄 봤을 때 이 II의 필터 현재 출력이라는 것은 과거의 출력과 그리고 현재 입력과 그리고 과거에 들어왔던 입력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출력이 나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과거 출력이나 과거 입력이 무조건 그냥 다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식을 잘 보시면 뭐 A, B 이런 것들이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 A1 뭐 이런 거 AN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치인데요. 어, 과거에 들어왔던 뭐 출력이나 입력이 그대로 나가면 모든 필터가 다 똑같겠죠. 그런데 이런 그 가중치를 곱해줌으로써 이런 가중치를 우리가 필터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필터 개수를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이 필터의 특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n개의 과거의 출력항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식을 잘 보시면, 자, 화면을 한번 또 지워야 되겠네요. 네. 잘 보시면, FIR 필터의 식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X 부분, 여기는 FIR 필터 식과 동일하죠. 예. FIR 필터의 식과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바로 이 과거 출력항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과거 출력항 부분이 없다면 그때는 이건 FIR 필터의 식과 같아집니다. 즉 IIR 필터의 식은 FIR 필터의 식에 과거 출력항이 추가된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본 건 차분 방정식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분모 분자 형태의 전달함수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개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식의 형태만 바뀐 것이죠. 음, 우리가 이렇게 IIR 필터를 설계를 하고 뒤에 뭐 구현을 할 때 차분 방정식 형태일 때가 편할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전달함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가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달함수 형태와 차분 방정식의 형태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IIR 필터의 설계 문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 있든 아니면 이렇게 전달함수 형태로 나타나 있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 필터의 개수 A1부터 AN까지 그리고 B0부터 BM까지 이 필터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터의 개수를 몇 개를 구할 거냐. 즉 출력 Y의 과거값의 개수가 N개라고 했거든요. 저 N을 몇 개로 할 거냐, 뭐 3개로 할 거냐, 4개로 할 거냐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필터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의 과거값을 필터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필터 차수를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n 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입력 x의 과거값의 개수, 이걸 우리 m이라고 했는데 이 m은 몇 개로 할 거냐. 자, 이것도 우리가 그 필터를 설계할 때 정해야 될 것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죠. 필터의 개수와 필터의 차수, 그리고 필터 그 입력의 개수. 자, 요걸 구하면 우리가 설계가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IIR 필터를 설계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목적에 맞는 필터의 사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컷오프를 몇 헤르츠로 해야 되겠다, 뭐 로우 패스 필터다, 아니면 하이 패스 필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터를 설계하겠다라는 것을 스펙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양을 만족하는, 네, 여기가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를 합니다. 네, 우리가 디지털 필터를 만드는데 아날로그 필터를 먼저 설계를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된 아날로그 필터를 디지털로 변경합니다. 뭐 변경이란 말보다 이제 변환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필터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걸 이제 디지털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IIR 필터의 설계 방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FIR 필터는 그러지 않았죠? 그냥 FIR 필터는 그냥 설계했잖아요. 근데 IIR 필터는 반드시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리얼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좀 리얼라이제이션은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데요. 이것도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유한 단어 길이로 인한 오차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IR 필터는 이 유한 단어 길이로 인한 영향이 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차를 이제 분석을 해야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설계를 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 1번부터 6번까지 각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목적에 맞는 필터의 사양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필터의 그 주파수 특성, 특히 그 진폭 특성 그래프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터의 사양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 필터의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것은 필터의 크기인데요. 진폭인데 이건 이제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력을 몇 배를 해서 출력시킬 거냐라는 것을 데시빌 단위로 지금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0데시빌이면 이건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곱하기 1, 들어오는 입력을 곱하기 1 해서 내보낸다. 예, 라는 것이고요. 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곱하기 0.0001을 해서 내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곱하기가 작아지고 뭐 여기 이제 로그 그래프라서 데시빌 그래프라서 0은 안 나옵니다만은 요 가장 바닥 아래쪽은 이제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곱하기 들어오는 입력에 곱하기 0이 돼 갖고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주파수 특성, 진폭 특성 그래프인데요. 들어오는 입력을 몇 배를 해서 출력을 시킬 거냐라는 걸 데시빌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요. 네. 조금 이제 과장해서 그렸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0데시빌 근처, 이 부분 보시죠. 0데시빌 근처는 들어오는 입력에 곱하기 1이 돼서 나가니까 들어오는 입력이 거의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는 0데시빌 근처에 게인을 갖는 이 영역을 우리가 통과대역, 패스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신호, 입력 신호는 모두 통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득이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 경계가 되는 주파수를 우리가 오메가 P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오메가 P까지는 내가 통과를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음, 이게 이득이 쭉 떨어져서 이쪽 부분, 네, 여기를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신호가 작게 출력이 될 거예요. 거의 뭐 출력되는지도 모르게 30dB가 감소해서 출력이 되거든요. 이런 뭐 0.000 이게 지금 뭐 계산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소수점 이하로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신호는 출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지 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지 대역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우리가 오메가 S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면요. 네. 네. 그리고 이 정지 대역과 통과 대역의 사이, 정지 대역과 통과 대역의 사이는 천이 대역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통과되지도 않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터 사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우선 대역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통과 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리고 정지 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 중간은 우리가 천이 대역으로 쳐주면 됩니다. 즉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오메가 P와 이 오메가 S를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주파수는 2분의 fs,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앞에 FR 필터와 동일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런 필터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리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통과대역 쪽을 보겠습니다. 통과대역을 보면 0대11일 때가 곱하기 1이 돼서 완전히 나가는데, 사실 이런 리플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씩 그 게인이 줄어들었다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과대역에 있는 리플, 물결 모양의 이득이다. 그래서 통과대역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 여기는 지금 5dB나 되는데, 이건 제가 과장해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 과장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저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설계에 따라서 이 리플의 크기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리플이 아예 없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양은 이 그 정지대역에도 이렇게 리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정지대역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지대역 리플이 아예 0으로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0dB에서 이 정지대역의 최대점까지 얼마나 감소하게 할 거냐, 요 화살표 부분 이걸 우리가 정지대역 감소량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필터 같은 경우는 통과되는 곳이 0, 그리고 정지대역의 최대점이 이제 마이너스 30이니까 정지대역 감소량은 30dB 감소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이제 필터의 스펙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필터의 사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통과대역 리플을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정지대역 감소량을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통과대역의 경계가 되는 주파수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정지대역의 경계가 되는 주파수를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로 할 거냐. 이 5개를 결정을 하는 것이 필터의 사양을 결정한다와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경우고, 뭐 하이 패스나 밴드 패스 필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양을 만족하는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그 사양이 다 정해졌어요. 뭐 통과되어 가고 정지대역의 주파수는 얼마로 하고 리플은 얼마로 하겠다, 다 이제 정지됐는데, 그러면 어떤 아날로그 필터를 설계할 것이냐. 자, 아날로그 필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형태의 아날로그 필터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긴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4가지입니다. 자, 이 4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진폭응답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리플이 있냐 없냐 이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4가지 그림에 보시면 어떤 건 리플이 있고 어떤 건 리플이 없거든요. 네, 리플로만 살펴보면 첫 번째 그 버트호스 필터 같은 경우는 리플이 없어요. 그냥 반듯하게 돼 있죠. 네, 버트호스 필터는 리플이 없는 그런 필터입니다. 두 번째는 쉐비셰프 1형 필터는 리플이 여기 통과대역에만 리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쉐비셰프 2형 필터는 이렇게 정지대역에만 리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일립틱 필터는 통과대역과 정지대역에 2군데 다 리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리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리플이 있음으로써 천이 대역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대신에 내가 그걸 감수하는 대신에 뭔가 좋은 점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천이대역에서 더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리플이 있는 대신에 좀 더 급경사로 개인이 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버토스 필터의 천이대역 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쉐비셰프 1형이나 쉐비셰프 2형은 좀 더 경사가 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립틱 필터는 가장 급경사예요. 거의 뭐 이제 약간 과장은 돼 있지만 거의 90도처럼 보이죠. 그래서 리플이 있는 대신에 이렇게 천이대역에서 폭이 좁아진다. 즉 급경사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네 가지 형태의 필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넷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거 이제 고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터 사양 그 결정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어떤 걸 쓸지 알려면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한번 보시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버터워스 필터입니다. 버터워스 필터는 좀 전 말한 대로 리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같은 차수일 때 지금 말한 네 가지 필터 중에서 가장 완만한 천이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없는 대신에 가장 천천히 감소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필터를 아주 내가 천이대역이 짧은, 그러니까 통과대역과 차단대역을 아주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버터스 필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음 이제 쉐비셰프 필터는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렸습니다. 자, 먼저 그 쉐비셰프 1형 필터인데요. 쉐비셰프 1형 필터는 천이대역에만 리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있는 대신에 천이대역 특성이 버토스 필터보다는 좀 더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이대역 폭이 좀 더 좁은 거죠. 다음 그 쉐비셰프 2형 필터 같은 경우 보면 쉐비셰프 2형은 정지대역에만 리플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림 보시면 이렇게 정지대역에만 리플이 있습니다. 쉐비셰프 2형 필터는 다른 말로는 그 인버스 쉐비셰프 필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버스라는 게 이제 거꾸로라는 뜻이죠. 그 쉐비셰프 필터 1형하고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그 1형보다는 좀 덜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제 쉐비셰프 필터는 1형 쉐비셰프 필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그 네 번째는 이제 일립틱 필터인데요. 이 일립틱 필터는 통과대역과 정지대역 모두 양쪽에 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같은 차수일 때 이 네 가지 필터 중 가장 급격한 천이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 급경사로 감소하는 그런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봤을 때 넷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리플이 어, 내가 응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이 리플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가,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천이대역이 얼마나 나는 급격하게 감소를 해야 되는가, 자, 요런 기준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